여러분,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한 운동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체중을 줄이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면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간헐적 단식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법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대사 건강 개선, 체중 감량,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6대 8 단식과 5대 2 다이어트입니다. 과연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내게 더 맞는 단식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굶는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의 원리부터 효과,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거나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간헐적 단식이란? 간헐적 단식,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식이죠. 하지만 단순히 식사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걸까요? 여기엔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들면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지방을 축적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자가 포식 아우토파기 과정이 촉진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 몸의 노화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덕분에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당뇨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3끼 이상 간식을 포함해 계속해서 먹다 보니 위장과 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체중 감량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대사 리듬을 활용해 건강을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실천되는 두 가지 단식 방법, 16대 8 단식과 5대 2 다이어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6대 8 단식법입니다. 이건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식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물론 물이나 차, 블랙커피 같은 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쉽습니다. 아침을 건너뛴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방식과 달리 매일 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쉽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일정한 루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단식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복잡한 식단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16대 8 단식을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4%에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고 대사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이 커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면서 혈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이 덕분에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2형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한 16대 8 단식은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산 과다 분비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위장을 쉬게 하면 위장 건강이 개선되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아침을 꼭 챙겨 먹던 사람이라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12시간 단식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16시간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식사 시간에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가 단식이 끝나자마자 폭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를 방지하려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5대2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5대2 다이어트, 일주일 중 이틀만 제한. 이제 5대2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대2 다이어트는 일주일 중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 2일은 칼로리를 대폭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틀 동안의 섭취 칼로리는 하루 5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 정도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을 단식일로 정하고 이틀 동안 하루 5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의 저칼로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되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반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식사 시간을 신경 써야 하는 16대 8 단식과 달리 5대2 다이어트는 이틀 동안만 식사량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많거나 정해진 식사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대2 다이어트를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4%에서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압이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날 동안 몸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5대2 다이어트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2 다이어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식하는 날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 5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로 제한하다 보니 평소보다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에 단식일을 정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쁜 일정을 피해서 단식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식하는 날에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라는 제한된 칼로리 안에서 충분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식일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대 8 단식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신체가 새로운 식사 패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식일을 하루로 시작하고 몸이 적응되면 점차 5대2 방식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16대 8 단식과 5대2 다이어트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식법이며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 패턴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루틴을 원한다면 16대 8 단식이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단식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습관화가 쉽고 생활 패턴과 맞추기도 용이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직장인이나 바쁜 현대인들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조절되어 당뇨 예방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위장에도 휴식 시간이 주어져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도 효과를 보고 싶다면 5대2 다이어트가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주중 5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유지하면서 단식일 2일 동안만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이 많아 매일 같은 시간에 단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5대2 다이어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하는 날의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무리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의 원리, 16대 8 단식과 5대2 다이어트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6대 8 단식과 5대2 다이어트는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목표에 맞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루틴과 매일 일정한 패턴을 원한다면 16대 8 단식이 적합합니다. 자유로운 식사를 유지하면서도 효과를 보고 싶다면 5대2 다이어트가 적합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대사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향상,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상태, 일상 패턴, 식사 습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팁. 1. 무리하게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라. 처음부터 16시간 단식이 어렵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 균형을 고려하라.
단식 후 첫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라. 단식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일상에 부담이 된다면 본인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단식을 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